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아직도 날이 새기 전인데 요수 긴급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4가지로 토의했다고 합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2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징계위는 위원들 간의 토론과 의견 절차를 거친 끝에 어제 9시부터 시작했던 징계위원회가 순수 징계위원회 회의가 오늘 새벽 4시를 넘겨서 이 결론을 낸 것입니다. 개회 시간 17시간 30분 만에 이 결론을 내린 2차 회의의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당초 징계위는 전날 자정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예상 외로 논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4명의 표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징계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이 출석위원 가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 그 다음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해 과반에 이를 때까지 그 해당 의견이 의결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위. 징계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에 누가 정직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가면은 알려지겠지요. 비밀이 있겠습니까?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이거 약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합니다만 징계위원회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 뒤 증거에 입각해서 4가지 사유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을 하다 보니까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이 정직 2개월입니다. 이용구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 떠나버렸고 그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2개월간 직무정지가 됩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입니다. 징계위는 전날 10시, 어제 10시 35분께부터 정부 가청청사 1동 법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전 심의에서 정직무대행하고 신분양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징계위는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도 징계위 측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법정도 아니고 징계위원회에서 전화번호 압수하는 거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녹음이 우려돼 가지고 이거 휴대전화 내놓으라 그랬겠지요. 그러면 이거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징계위 측은 심의 시작 전에 윤 총장 측의 보안을 이유로, 여기 무슨 보안이 있습니까? 자기가 할 말만 하면은 되는 거지.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에 이를 거부하고 결국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신문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하면서 오후 신문에서는 위우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건 감찰부장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고, 애초 이날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철회를 했습니다. 대신 심재철 국장인데는 자신이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후에 늦게 시작한 한 부장에 대한 신문은 오후 7시 30분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고 윤 총장 측은 신문 뒤에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속행하기 위해 속행을 했는데 기일 윤 총장 측에서 늦었으니까 다음 기일을 잡자고 요구를 했지만은 그걸 받아주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법무부에서 이미 결과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의 그런 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건 어차피 뭐 본 거는 없으니까 그런 추측이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게 끝이 아니네요. 윤 총장도 이 같은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 하는 그런 짧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곧바로 취소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특히 징계 처분 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전망이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 검사징계법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직 2개월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결정을 내놨으면은 이 내용이 일단 법무부 소관이니까 법무부 장관이 있는데 보고를 하게 되겠지요. 법무부 보고를 하게 되면은 법무부에서는 청와대에 이것을 제청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받아본 문재인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데 옳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인 내용이 피청구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직무집행은 정지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소송은 여기에 이제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이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인한 내용이 윤석열 총장인데 전달되는 그 순간에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소송하고 또 이런 다른 소송들이 그때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되겠죠. 이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 봐도.
여러분들, 검찰총장이 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는 헌정사상에 유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에 이런 엄청난 그런 잘못을 했는가 안 했는가는 이제 법정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구경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급 속보였습니다.